뭐 ILP를 높여서 굉장히 성능을 많이 높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끝났고 어떤 피처가 추가되고 그 피처를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쓰게끔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면은 이 데이터 스트리밍 액셀러레이터는 뭐 데이터를 카피하는 데 발생하는 것들을 CPU의 로드 스토어 인스트럭션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인제 하드웨어 별도의 그 칩 안에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자라는 얘기고, 사실 이게 OS의 어떤 피처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제너럴리 이런 것들이 인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됐고 메모리가 커지니까 데이터 왔다 갔다 하고 뭐 컴페어하고 제로잉하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CPU 사이클을 줄여서 정말 CPU는 너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이클을 위해서 쓰고 이러한 나머지 어떤 뭐랄까요? 그 나머지 작업들은 우리가 따로 해 줄게라는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스트리밍 액셀러레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하는 그런 녀석을 커널에 데이터를 옮기는 녀석에 좀 적용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제 앞에서 아까 정진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쫙 돌려서 프로파일링을 해 보고 거기서 바틀렉을 찾아서 쭉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패스인데, 저희는 인제 거꾸로 갔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쓰면 더 좋을까?'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인제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은 아실 것 같긴 한데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 센터 텍스라고도 하고 시스템 텍스라고도 하는데, 뭐 데이터 센터 텍스 같은 경우는 뭐 VM을 관리하거나 뭐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있고, 시스템 텍스는 뭐 메모리를 카피하거나 뭐 엘로케이션 하거나 막 아까 그런 시스템 커널이 결국은 사용하는 어떤 그런 타임, 실제로 CPU 사이클은 애플리케이션이 어 최대한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위에 거는 저 이스카에 나온 논문인데 어디 데이터 센터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거는 메타에서 인제 자기네 플릿에서 뭐 실험을 해본 거고, 결국 거기서 뭐 up to 뭐 한 37%는 메모리 쪽 관련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고 이런 얘기를 발표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텔 프로세서에 보면은 인제 사실은 제가 인제 학위할 때는 인제 아키텍처를 많이 공부를 했고, 아키텍처를 위해서 뭐 가상화나 클라우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피처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있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최근에 뭐 DSA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또 이거 말고 뭐 IA라고 인메모리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액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 CPU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제 이것저것 막 넣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인제 DSA라는 거에 인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 처음에 이거를 보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라지 스케일 메모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티어링 관련된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메모리 쪽 관련된 오퍼레이션으로 가속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를 보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처들을 가지고서 뭐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직접 쓰게끔 하는 인텔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피처들을 OS에서 잘 가져다 쓰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 엔지니어링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뭐 모든 시스템이 다 인텔 프로세서에 기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리서치하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뭐 성능을 좀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OS에 어떻게 인제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인제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카피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은 인제 이 메모리 카피를 결국에는 잘 쓰는 커널의 어떤 컴포넌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인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인제 메모리 카피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리눅스에서 페이지 단위로 뭔가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다 migrate pages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옵티마이즈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 입장이나 커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인제 좀 살펴본 내용인데, 뭐 아까
오전 시간에도 나왔던 뭐 K swapD 같은 메모리를 리클레임을 한다거나 K 컴팩트 메모리를 컴팩션 한다거나 또 누마 밸런싱, 누마에서 밸런싱을 위해서 데이터를 누마 노드 간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메모리 핫플러깅을 한다거나 또 데이몬이라는 뭐 메모리 모니터링 이런 툴에서 페이지 단위에 왔다 갔다 페이지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마이그레이트 페이지스를 옵티마이즈 해주면 엑셀러레이션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유틸라이즈하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상황들에서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이제 접근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시스템에 뭐 영향을 많이 주고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이제 많이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HPC나 라지 스케일 같은 메모리를 결국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결국에는 이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DSA를 메커니즘적으로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이거를 소프트한테 익스포즈를 이제 시켜주는 방법은 이제 그냥 어떤 엑셀러레이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하고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DSA라는 뭐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메모리를 카피할 거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 카피할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 DSA 하드웨어 큐에다 던져주면은 큐가 거기서 이제 워크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냥 어떤 엔진이 돌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디스패치 해 와가지고 그 작업을 실행을 하고 여기 보면은 뭐 이 작업을 에이싱크로너스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싱크로너스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카피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소스 위치가 있어야 되고 데스티네이션 위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을 때 이것들을 스캐터 게더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DMA 케이퍼블하게 IO 버추얼 애드레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디스크립터로 만들어서 던져주면은 그동안 사실은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의 입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일들은 다른 애가 하고 나는 CPU 사이클은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뭐 인터럽트를 받아서 나머지 작업들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AT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CPU DMA 쓰는 거랑 성능이 차이가 좀 있어요? 성능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DSA라는 게 뭐 기존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인텔에서 이전에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랑 프로그램 하는 게 좀 다르고 뭐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성능이 좀 다르고 CPU 그 프리해서 CPU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DMA도 인터럽트 보세요? 네네네네. 근데 그 성능 구체적으로 어떤 어디 부분에 의해서 성능이 임프루브먼트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이전의 연구가 이전의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게 그 IOAT는 그 시스템 DMA는 예를 들면 PCI 디바이스의 뭐 CPU 메모리나 그쪽도 메모리 카피 같은 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요것도 메모리 투 메모리는 되지만 네. 다른 그 메모리 다른 뭐 디바이스 메모리. 지원하는 건가요? 그거 저희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게 뭐 메모리 맵드가 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의 것들은 좀 해봐야지 알 것 같고 그건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DSA가 유저 스페이스에서도 쓸 수 있는 네, 원래 지금까지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쓸 수 있게끔 DSA나 뭐 IAA나 이런 라이브러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텔에서 만들어 놓은. 근데 이제 커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려는 시도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컨텍스트 스위치 때 프리저브 해야 되는 아키텍처럴 컨텍스트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예. 유저가 쓰고 있다가 프리엠션 해가지고 유저가 DSL을 쓰고 있다가 예,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좀 얘기는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고려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저만 쓴다라고 돼 있고 저희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커널만 쓰게끔 했거든요. 근데 커널 하나를 독립적으로 할당 받아서 그것만 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그렇게 했고
근데 실험은 해봤어요. 이 하나를 유저도 쓰고 나도 쓰고 하면은 굉장히 둘 다 언해피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 OS에서 이 앱스트랙션을 이런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을 어떻게 제공을 해줘야 될 거냐. 커널만 쓰는 게 아니고 유저도 써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거 유저도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일 거고 커널도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엑셀러레이터를 써야 될 텐데 이 OS에서 어떻게 앱스트랙션을 제공하고 어떻게 매니지하는 게 이제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그 디자인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켓이 2개 있으면 네. 그러면 각각 하나씩 쓸 수 있어요. 아 이게 구조를 제가 그러니까 되게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DSA라는 게 특이하게 인텔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온디맨드 머식이라는 상품으로 팔아요. 온디맨드라는 건 처음에 CPU를 살 때가 온디맨드예요. 걔네 입장에서 살 때 돈을 더 내면은 이 DSA를 4개까지 익스포즈 해줄게. 근데 돈을 안 내 그러면 하나만. 근데 그 하나의 안에 프로세싱 엔진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뭐 CPU 안에 소켓마다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4개씩 있을 수도 있고 뭐 2개씩 있을 수도 있고 그 2개 안에 또 이제 여러 개의 엔진을 써가지고서 완전히 약간 스케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동시에 쓰면 결국은 서로 컨플릭 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엔진을 사실은 공유해서 쓰면은 컨플릭이 나서 둘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뭐 매니지하고 앱스트랙션 해주느냐가 사실은 저희는 이제 OS에서 이런 것들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려고 하는 용도가 더 많을 거고 컨플릭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뭐 스태틱하게 파티셔닝해서 쓸 건지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관리해서 쓸 건지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요 엑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엑셀러레이터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말하는 엑셀러레이터는 GPU는 아니에요. GPU는 지금 OS에서 완전히 빠져 있죠. OS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뭐 데이터 센터나 시스템 레벨의 어떤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을 코프로세싱 해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있을 때 OS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게 무슨 SoC 디펜던시가 있는 건가요? 엑셀러레이터가? SoC 디펜던트라는 게 인텔 CPU 안에서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도 되나요? 일단은 CPU 온 칩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칩 안에 어떤 뭐 코어 다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 구현 자체는 사실 이 엑셀러레이터가 보여지기는 뭐 PCI로 붙어 있는 뭐 엑셀러레이터처럼 보여진다고 해요. 그냥 IP니까 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이게 이 인텔 제가 알기로는 인텔 제품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도대체 오프로딩 하면은 얼마나 엑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측정을 해본 건데 X축은 4KB 마이그레 페이지니까 4KB 페이지의 단위를 16개부터 512개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왼쪽은 그냥 CPU로 맨카피를 했을 때고 오른쪽은 DSA라는 걸 가지고서 맨카피를 했을 때인데 요 이 브레이크다운 한 거는 이 DSA를 씀으로써 중간중간에 뭐 셋업하고 뭐 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DSA 뭐 화이트 페이퍼 같은 데서도 뭐 이미 좀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4KB 페이지를 하나씩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오버헤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험을 봤을 때는 32개부터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64개의 페이지를 배치로 할 때부터 이제 성능의 갭이 이제 좀 생기고 이걸 쓸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얻었고 그러면은 커널에서 한 페이지 하나씩 옮기는 게 사실은 제일 좀 많고 사실은 좀 더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이런 페이지 단위보다도 더 작은 맨카피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쓰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아까 사실은 이제 여기 잠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은 거긴 한 겁니다. 조금 더 큰 단위로 페이지 단위로 움직이긴 하지만 페이지의 묶음을 옮기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가 이 DSL을 엑셀러레이션 하면은 커널에서 이제 커널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현이 학생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엄청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저희가 일단 그냥 단순하게 32개의 페이지를 그 이상을 옮기는 케이스. 그래서 마이그레이트 페이지 안에서 이게 32개를 한꺼번에 옮기는 32개 이상의 페이지가 인볼브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DSA 저희가 만든 DSA 로직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폴백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로 가게끔만 일단은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구현을 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하는 동안 지금 이 실험에서도 못 보여드리긴 한데 이걸 하는 동안 CPU 사이클은 확보가 되니까 CPU 애플리케이션이 더 프로그레스를 잘 낼 수 있어서 성능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했는데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폴링 기법으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은 이거 4개 하면은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CPU 코어 칩 2개 있는 서버에서 이제 각각의 소켓당 1개의 DSA가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싱글 소켓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128GB 뭐 메모리 이제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맞춘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K 컴팩트 D와 데이몬을 기반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고 K 컴팩트 D도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개를 이제 맞췄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컴팩션하는 이 K 컴팩트 D는 아까 뭐 K 수압 D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스레스홀드가 있어가지고 그 프라그멘테이션 스코어를 나타내는 그 매트릭이 있습니다 커널에. 그래서 그 스코어가 여기 90이라는 어떤 넘버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되면은 얘가 액티브해져가지고 막 이제 프라그멘트 된 거를 이제 컴팩션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저희가 이게 무슨 워크로드를 돌리면서 한 건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두 가지 CPU를 썼을 때와 DSA를 썼을 때 결국은 이제 X축이 이제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라그멘트된 스코어가 높았는데 90점 이상이어서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막 그 컴팩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팩션을 이제 해가면서 프라그멘테이션 스코어가 얼마나 빨리 낮아지는지를 이제 실험을 한 거고 CPU로 했을 때 대비 이제 DSA를 했을 때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그래서 초당 이 프로액티브 컴팩트 노드라는 저 펑션을 얼마나 DSA가 더 빨리 할 수 있냐 그것들을 이제 매저를 한 거고 스루풋으로 보면은 이제 DSA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것까지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몬 을 이제 저희가 타겟을 했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이제 메모리 티어링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데이몬을 좀 보고 있었는데 데이몬이라는 걸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큰 저희가 바라보는 스페이스는 굉장히 큰 메모리 스페이스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리전이라는 어떤 페이지보다는 훨씬 큰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리전별로 뭔가 액션을 해요. 리전별로 수합을 할 건지, 리전별로 프로모션을 할 건지, 디모션을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리전 안에는 셋 오브 페이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DSA가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32개 이상의 기회가 데이몬 같은 데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몬 중에서 이제 실제로 실험할 때는 처음에 실험할 때는 이제 HM SDK라고 하이닉스에서 만든 SDK 그걸 이용해서 CXL과 같은 세컨 티어에 있는 로어 티어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디램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였고 이 HM SDK는 데이몬에 이제 머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CXL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모트에 있는 소켓의 그 언코어 프리퀀시를 좀 조절해서 좀 느린 메모리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 그래서 메모리 프로모션을 한 건데 저희가 한 거는 아까 그 이름이 뭐였죠? 요 갭 벤치마크나 요 갭 벤치마크의 SSSP라는 어떤 그래프 어널리틱스 벤치마크이고 요 XS 벤치마크는 약간 머신러닝 커널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패스트 티어는 그냥 D램에 다 데이터를 올려놓은 상황이고 슬로워 티어는 그냥 다 CXL 같은데 데이터가 이제 알로케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데이몬 CPU가 있고 이제 데이몬을 DSA로 가속한 게 있고
이 CPU나 DSA는 슬로어 티어에다가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몬으로 파악을 해서 사실 그래서 이거는 데이몬의 케이퍼빌리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디펜던트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normalized execution time이라서 요 fast 티어가 1이어서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DSL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아까와 같이 이제 결국 초당 몇 개의 페이지를 이제 옮겼느냐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옮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페이지 사이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했는데 4KB 페이지가 있고 2MB 페이지가 있으면은 확실히 2MB 페이지에서 훨씬 더 이 DSA의 그 효과가 좀 더 잘 나오는 거를 이제 관찰을 했었고 아까 많은 질문이 오고 갔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를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기 딱 고정해 놓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저가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유저의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한꺼번에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커널에서도 저희가 막 이것저것 찾고 있지만은 여러 군데서 이거를 유틸라이즈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쉐어링 했을 때 그래서 쉐어링 했다는 거는 넌 쉐어링 유저랑 커널 스레드랑 서로 다른 프로세싱에 이제 서로 다른 분리된 완전 파티셔닝 된 하드웨어를 쓴 거고 쉐어링은 하나의 프로세싱 엔진을 유저와 커널 스레드가 공유해서 만드는 상황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을 때 쉐어링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넌 쉐어링을 하지 않았을 때 대비 굉장히 느려지고 저희가 관찰했을 때는 그냥 쉐어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CPU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금방 걸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 연구는 이 IEEE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레터라는 그 한 4페이지 정도가 되는 그 거기에 이제 퍼블리시 한 내용이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결국은 확장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었던 이 마이그레이트 페이지스의 어떤 적용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지 단위로 옮기지는 않지만은 뭔가 DSA로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다른 곳의 오퍼튜니티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고 스토리지나 뭐 네트워크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스토리지라고 하긴 그렇고 페이지 캐시 같은 거 페이지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저가 땡겨가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때 DSA로 땡겨주면 훨씬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밸류에이션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결국은 뭔가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카데믹하게 뭔가 이 연구를 그냥 뭐 이 DSA 써서 엑셀러레이션 했어요 이러면은 요즘엔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했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럼 OS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멀티플렉싱하고 그리고 OS가 하는 일이 멀티플렉싱하고 아이솔레이션하고 앱스트랙션 하는 건데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모르는 거는 학생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